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유교의 관점에서 삭발은 굉장한 치욕인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무엇보다 강력하게 표현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충주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오늘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여야 갈등이 가장 극심한 충주시의회가 이번에도 또 질곡에 빠진 듯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의회 후반기 일정이 시작되는 첫날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의석 대신 의장석 단상에 조화를 내려놓습니다. 시의회 민주주의 사망을 선언하는 근조 프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을 제외한 5명의 남성 의원 전원이 삭발했습니다. 다수인 민주당 12명의 의원이 소수당 7명의 의원에 자행한 다수의 갑질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 오늘 삭발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후반기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자리 다툼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권리가 묵살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년째 접점 없는 갈등을 반복해온 충주시 의회가 이번에도 예외를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인의 삭발이 특별한 의미로 여겨지는 시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삭발이라도 해야 유권자들의 짧은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에서도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된 뒤 9년 만에 이종 주거 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따라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원 예정지입니다. 당초 25층까지만 아파트를 올릴 수 있었는데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25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층수가 높아져도 세대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넓어진 동간격만큼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고 다양한 아파트 디자인도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있던 여건이 봐가지고 높이 쓴 상황이 되는 높이겠지만 실제로 주변에 있는 낮은 지역에 주택가든지 일반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층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높인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수원과 고양, 용인, 인근의 대전, 천안, 세종 등은 청주보다 앞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과 건폐율 내에서 층수를 정하도록 해 사실상 이종 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저희가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너무 갑자기 층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층수를 높이시거나. 청주 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는 18층에서 통합시가 출범한 2014년 말 25층으로 변경됐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목적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몇몇 대학은 실제 등록금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도내 대학들은 반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학생들의 요구 또 교육부의 향후 대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명목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모두 1,000억 원, 4년제 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에 240억 원입니다. 등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만큼 등록금 반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교수님과 대면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 집중도도 떨어져서 그에 따른 성취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1일 건국대는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8.3%의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고 국립대에선 전북대가 등록금의 10%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에선 별다른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회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반환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이어도 학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발생한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등록금 반환 압박으로 보이는데 도내 대학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온 나라가 집값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얼마 전에 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처신도 도마에 올랐죠. 네,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용 면적 45제곱미터짜리와 청주 가경동 진로 아파트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 중에 한 채를 팔아야 되는데요. 네. 노영민 실장은 소위 말하는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구두 계약을 마쳤습니다. 청주 흥덕구는 노영민 실장이 17대부터 삼선을 한 정치적 고향입니다. 노영민 실장은 게다가 차기 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충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치인입니다. 네, 이제 3선을 한 이 지역구였고요. 그리고 또 충북 도지사로 출마설이 거론되는 분께서 이제 청주 아파트를 이제 팔았다는 부분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많은 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 됐습니다. 네.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최측근, 최고위직 공직자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눈총을 받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정서입니다. 청주는 거의 4, 5년 동안 집값이 하락해서 집주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요 근래 집값이 폭등한 건 일부 단지 얘기고 대부분 아파트는 2015년 최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나마도 6.17 대책 한 방에 시장은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었고요. 이런 시점에서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굉장히 지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네,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서울 아파트 소유는 뭐 노영민 비서실장만의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네. 지역의 선출직 수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집은 서울에 보유하고 지역에선 전세로 사는 오래된 관행이 과연 온당한 처신인가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지난 3월에 공개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 변동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시종 지사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5송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 채 중에 5송의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문제를 삼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네. 예, 개인 사정이나 향후 재산 가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문제는 이시종 지사가 충북에서 3선을 한 그야말로 공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를 좀 팔고 5송 아파트를 좀 보유하셨더라면 지금 또 다른 시각에서 좀 회자됐을 것 같은데 네. 한범덕 청주시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한범덕 시장은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청주에선 용암동에 단독주택을 전세로 갖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청주시장이 재산세를 서울시에 내고 있는 거가 되겠죠. 네.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나 한범덕 시장 두 분 다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이제는 한 채라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주민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회의원들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들도 서울에는 이제 자가를 매매해서 소유를 하고 있고 지역구에는 이제 전세로 이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대체로 하여튼 그런 편입니다. 서울은 소유, 우리 지역은 전세. 전세로. 예. 네. 그 지난 3월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들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요. 네. 먼저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여의도에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구인 청원구에는 5창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쓰고 있습니다. 네. 변재일 의원 이번 4.15 총선에 당선되면서 충북 최초로 한 지역구에서 5순에 오른 거물 정신이 됐는데요. 서울은 소유, 지역구는 전세. 5번이나 뽑아준 유권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주의 다른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청주 흥덕의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다른 케이스로 보이는데요. 네. 지역구인 복대동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 중이고 서울에는 보유주택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전세권이 하나 있습니다. 네. 대신 보은군 내북면에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이 한 채 있는데 결과적으로 1주택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과는 구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통합당 의원들도 좀 살펴보죠. 네, 통합당 의원 중에는 충주 이종배 의원과 동남 4군의 박덕흠 의원의 재산 목록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역시나 했습니다.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73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구인 충주에는 배우자 명의로 전세권이 있습니다. 서울 소유, 지역구 전세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고요. 동남 4군 박덕흠 의원은 워낙 자산가다 보니까 좀 네. 복잡한데요. 지역구인 옥천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고요. 서울에는 강남구 삼성동에 203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고 또 송파구 잠실동에 배우자와 차남이 공동 소유한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고 신고됐습니다. 네. 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좀 지역의 주택을 소유를 해서 지방 재정에도 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지역민들과 또 경제적 동질감도 느껴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